안녕하세요. 맥스 강좌를 진행하는 또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재질을 계속해서 이제 배워 나가실 건데요. 스탠다드 재질에서 기본 옵션 중에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되게 하는 옵션들 있었습니다. 잠깐 보면 스페큘러 레벨이나 글로스니스라고 하는 이 수치, 사실은 필요 없는 수치라고 했었죠. 근데 있으면 또 이쁘게 더 되는 것 같아서요. 좋기는 합니다. 자, 요 옵션, 자, 5가지 그 재질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우선 뭐 색깔이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반사가 되고 굴절이 되고 오돌도돌한 느낌을 만들게 해주는 범프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셀프 일루미네이션 5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베이직 파라미터에서, 스탠다드 재질에서는 베이직 파라미터에서는 죽어도 안 되는 거 3가지, 범프, 굴절, 반사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그 3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어떻게 하면 그 3가지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고요. 그 위에다가 적용을 시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브젝트 3개, 바닥까지 하면 4개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여기다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질 편집기를 켜주시고요. 자, 바닥은 기본 재질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회색 빛나게 약간 색깔을 집어넣도록 하고요. 자, 여기 이제 구가 있죠? 오른쪽에 있는 구. 자, 여기다가 자, 반사가 되는 재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탈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불린 쉐이더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아래쪽에서 여기서는 이제 반사가 되게 하는 건 진짜로는 못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스페큘러를 이렇게 주면은 반사되는 느낌을 만들 수는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반사가 되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자, 이제 어디서 설정을 하게 되냐면 최초에 요 재질이 만들어질 때는 이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 맥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요 스탠다드하고 몇 개 있었겠죠. 근데 나중에 이 레이트레이스라고 하는 요 재질이 나중에 버전이 업되면서 뭐 2.0인가 뭐 그때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저도 뭐 자세히는 하도 오래된 얘기라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요 레이트레이스라고 하는 요 재질이 실제로 이제 반사가 일어나고 굴절이 되게끔 해주는 이런 재질입니다. 이건 기본 옵션 자체에 그런 옵션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레이 트레이스라고 하는 말 뜻이, 이게 레이가 광, 빛이라는 얘기고요. 트레이스가 추적한다는 얘기죠. 빛 추적, 광 추적 기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데요. 진짜 빛이 어떻게 반사되고 어떻게 굴절되는가를 계산을 해서 오브젝트의 그 재질을 먹은 오브젝트의 표면상에 그대로 표현을 해주게 하는 그런 재질입니다. 요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스탠다드 재질에서는 요 밑에 맵스라고 되어 있는 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앰비언트 컬러, 디퓨즈 컬러, 스페큘러 컬러 쭉 해가지고 옵션들이 쭉 나가죠. 여기 옆에 이제 맵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눈에 띄는 게 바로 이렇게 3가지입니다. 범프, 리플렉션, 리프렉션, 이렇게 3개인데요. 발음이 비슷하죠? 예, 저도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 2개를요. 예, 철자가 틀려요. 이거는 반사고 이거는 굴절이라는 뜻입니다. 자, 범프나 반사나 굴절 요 자리에다가 어떤 거를 적용을 하게 되면 진짜 울퉁불퉁해지게 되고요. 반사가 되고 진짜 굴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사, 리플렉션, 요게 반사입니다. 첫 번째 리플렉션. 철자가 틀리니까요. 외워두세요. 이 정도는 좀 외우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맨날 알려주면 그 학생들한테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 순서로 파악하는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 거는 반사, 두 번째 거는.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지만 웬만하면 철자를 어느 정도는 외워두시는 것도 그 정도 각오는 하셔야죠. 맥스를 하려고 했으면. 안 그렇습니까? 뭔가 하려고 했으면 저도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 각오는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저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자, 리프렉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넌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반사가 되게 하는 그 레이 트레이스라고 하는 맵이 있습니다. 반사가 되게 하는 게 그 말고도 몇 개 더 있는데
저는 레이트레이스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되더군요. 자, 요 레이트레이스라고 하는, 자, 요 녹색의 사각형은 맵이라고 그랬죠? 레이트레이스? 맵입니다, 맵. 자, 레이트레이스 맵을 이렇게, 오케이. 자, 잘 보죠? 자,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반사라고 하는 부분에 레이트레이스라고 하는 맵을 사용했다. 자, 요 레이트레이스라고 하는 맵이 요렇게 옵션이 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레이트레이스가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반사랑 굴절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트레이스 모드라고 하는 게 있어서 자동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가 리플렉션이면 반사가 되고 여기가 굴절이라고 써있는 리플렉션이면 굴절이 돼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반사에만 사용을 하는 거고 굴절에만 사용을 하는 건데 그냥 자동으로 쓰시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다음에 백그라운드, 반사가 될 때 진짜 중요한 건데요. 배경이 뭐냐가 되게 중요하죠. 반사가 될 때 배경은 진짜로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보시게 되면 백그라운드 Use Environment Sett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이미지 중에서 이미지를 하나 볼게요. 여기 한번 요 이미지를 보시면, 자, 여기 구에 들어간 이 재질이 이게 반사가 이제 좀 되고 있는 재질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보시면, 자, 이 부분의 주전자가, 여기 있는 이 주전자가 이렇게 비친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이 바닥이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이만큼. 여기는 뭔가 반사가 돼서 지금 보이는 약간 건물 같은 게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게 바로 배경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배경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라도 배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반사가 되는 이런 느낌이 좀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맥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잘 보시면, 자, 지금 이 씬 안에는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는 공간을 씬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금 공간을 잘 보시면 오브젝트 딱 4개 있습니다. 어떤 게 4개 있냐면요. 이렇게 4개 있죠. 플랜, 요 바닥이고요. 공 2개, 스피어 2개, 작은 큰 거 2개 있죠. 그 다음에 토러스 넛이라고 해서 이쪽에 요게 토러스 넛인데요. 여기 딱 4개, 딸랑 4개 있습니다. 요 4개가 있는 이 상황에서 얘한테 반사를 줘봅시다. 반사를 주면 바닥이 비치겠죠. 바닥이 비치고 이 구도 여기다 비칠 거고요. 이 토러스도 여기 이렇게 비칠 겁니다. 그러면 요 바닥과 작은 구와 토러스가 비치지 않는 부분, 이것들이 비치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은 요 뒤쪽 반대편 이런 데는 뭐가 비칠까요? 그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걸 굉장히 힘들게들 생각을 하세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곳이 작업을 하고 있는 공간, 이곳이 아무것도 없는 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다가 지금 딸랑 이렇게 4개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아무것도 없는 바로 요 자리가 빈자리죠. 요 빈자리를 렌더링 한번 해보세요. 렌더링을 해보면 여기 보면은 요 조만하게 여기 나오는 요게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오브젝트죠. 이 나머지 부분이 다 이게 무슨 색깔이죠? 금정색이죠. 이게 바로 배경이에요. 이게 배경입니다. 이 배경 색깔은 기본적으로 렌더링 메뉴에 있는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백그라운드가 뭔지는 알죠? 배경이에요. 백그라운드. 배경 색깔을 이렇게 미리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브젝트가 아닌 아무것도 없는 부분은 요 색깔이 칠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게 배경이기 때문에 반사가 될 때도요. 배경이 반사가 됩니다. 그럼 배경이 검정색이면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오브젝트를 주의 깊게 한번 봐주세요. 자, 렌더링을 걸어보면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잘 보시면, 자, 여기는 요 바닥이 반사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조그만하게 구가 보이죠? 여기 반사가 됐고, 요 토러스도 여기 이렇게 보여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게 다 배경이라고 해봅시다. 바닥이라고 해봅시다. 이만큼. 요 하얀색 부분은. 이거는 뭘까요? 요거는요. 내 바로 눈앞에 있는 조명이죠. 조명이 스페큘러를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이 조명도 아니고 바닥도 아닌 이 부분, 지금 제가 이렇게 칠해나가고 있는 이 부분, 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게 바로 배경이 여기에 비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배경 색깔이 검정색이라고 했는데 비치는 부분에서는 검정색이 약간 회색 톤으로 보일 거예요. 이거는 오브젝트의 색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질의 색깔 때문에. 하지만 이게 배경이 됩니다.
이 배경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로 이렇게 렌더링 걸면 이게 지금 사실은 그 반사가 많이 되는 그런 뭐 스틸 질감이 나게끔 제가 만들어 본다고 했었는데요. 절대로 메탈 같지가 않죠. 스틸 같지가 않죠. 스테인레스 같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원래 이 우리 주변에 이게 주전자 그 금속 반사 많이 되는 그런 주전자나 숟가락 같은 거 잘 보시면 금속처럼 보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주변에 있는 그 숟가락 또는 주전자의 주변에 있는 애들이 거기 비쳐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우리 주변을 보세요. 어딜 봐도 배경처럼 검정색으로만 되어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여기다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진짜 금속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배경이 있어야만. 배경이 단색으로 되어 있으면은 반사가 그냥 단색으로만 되기 때문에 예쁘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설정을 하는 데가 바로 자, 이 부분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Use Environment Setting이라고 되어 있으면 Environment Setting이에요. Environment Setting 어디서 있죠? 렌더링 여기가 Environment Setting이죠. 여기에 있는 거를 그대로 쓰겠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색깔에 맞춰서 배경이 반사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렌더링을 걸어보면 반사되는 부분에 이렇게 붉은빛이 여기가 바로 배경입니다. 붉은빛이 이렇게 돌게 되겠죠? 자, 그걸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고요. 여기를 이렇게 체크를 하시게 되면 여기서 따로 인바이러먼트 세팅은 빨간색이지만 여기 검정색이기 때문에 배경은 빨간색이지만 반사되는 부분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반사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을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파란색이 반사가 될 겁니다. 그렇죠? 배경은요? 배경은 빨간색이지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놓으면 자, 이 부분이 배경이 보이겠죠? 여기 이제 바닥, 여기까지는 바닥이고 아무것도 없는 이 부분이 이제 배경 색깔이 보일 거예요. 배경 색깔은 여기 있죠? 빨간색입니다. 반사되는 부분의 배경 색깔은요 파란색이 되겠죠. 이렇게 배경은 빨간색이고요. 배경은 빨간색이죠? 빨간색이라 지금 안 보이네요. 여기는요 반사되는 부분의 배경은 이게 비춰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파란색. 어디서 지정했죠? 여기서 지정한 파란색이. 또 한 가지,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자리에다가 이미지를 집어넣고요. 그 이미지가 반사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처럼 이렇게 뭐 제품 모델링 같은 걸 해가지고 제품에 반사되는 효과를 많이 주고 싶다. 그럴 경우에 반사될 때 스틸처럼 보이려면 주변에 이 배경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 그려야 되죠. 건물도 그리고 건물이 반사되면 만약에 내가 그 공간을 화장실로 잡았다. 그럼 화장실 뭐 욕조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 언제 그러고 있겠습니다. 힘들죠. 그럴 경우에 이미지를 배경으로 사용할 만한 이미지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한번 제가 집어넣어 볼게요. 자, 비트맵으로 배경으로 사용할 만한 이미지를 하나만 집어넣겠습니다. 환경맵이라고 하는 게 뭐 굳이 환경맵이 처음부터 환경맵은 아닌데 환경에다 집어넣어서 반사가 좀 예쁘게 되게끔 이렇게 해놓은 그런 맵들이 좀 있어요. 잘 보시면 자, 여기 이제 환경맵의 이제 하나인데요. 잘 보시면 이게 360도 회전하는 이미지입니다. 자, 이쪽 부분이요. 이쪽 부분이 이게 실린더에다가 도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린더 원기둥이죠. 원기둥 이런 원기둥에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도배하듯이 쌌다고 하면 이 부분하고요. 제일 오른쪽 부분 있죠? 이 부분하고 자, 이 부분하고 맞닿으면 딱 맞아 떨어져요. 한 바퀴 싼 겁니다. 싸면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든가요? 그러면 제가 우선 이거를 한번 열어보고요.